기준으로 하면 그렇고 퍼 기준도 보면 최소 상당히 여력이 많다. 네, 굉장히 열악한 주식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러면서 하도 많이 탈출을 해가지고 다 돌아오게 해야죠. 맞습니다. 우리 윤태준 소장님은 오늘 이 이재명 후보의 ETF 투자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떤 특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어서 사실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주주분들을 도와드리러 이런저런 주총에 가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지분을 별로 안 가지고 계신 경영진 분들께 주주들이 당신 사비로 좀 회사 주식 좀 사서 진정성을 보이십시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실제로 후보님께서 이렇게 하신 게 사실 지금까지 많은 말씀하신 것보다 저는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 ETF뿐만 아니라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 150 ETF를 또 반반씩 투자를 해주신 점이 사실 저희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는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코스피는 주요 대기업들 위주로 상장되어 있는데 코스닥이 중소, 중견기업 그리고 벤처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앞으로 개선, 발전이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투자하신 만큼 앞으로 발전과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이재명 후보님이 우리 주식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투자하셨다는 거는 대한민국의 투자자가 되셨다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보이고요. 또 많은 주식 투자자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푸시라고 하는 용어가 생겼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행동이 주식시장을 이제 상향시키는 그런 현상들을 트럼프 푸시라고 했는데, 제가 감히 이거는 이재명 푸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함께 실시간으로 참여해주고 계신데 댓글 반응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댓글 반응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이게 원래 정상이면 지금 이렇게 하면 코스피 지수가 0.5포인트라도 올라야 되는데. 지금 잠깐 반짝 올라야 되는데 사실 오늘 이제 미국에서 EU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기로 하는 이제 뉴스가 오늘 이제 발표가 되면서 오늘이 2,700 정도 선 비슷하게 지금 터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제 좀 주관적인 해석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좀 섞여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댓글 반응 보겠습니다. 이현님, 주식장이 오르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장사도 잘 돼서 소상공인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닝부님은 코스피 5000 시대 가자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정진양님께서는 이재명 후보 따라서 투자하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푸십니다. 네, 광현님은 이제 부동산 말고 주식에 투자합시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정말 중요한 지적인데요. 네. 우리 사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예요. 네.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을 가지려고 하고 단 한 채의 집도 다 자산 증식 수단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일본도 엄청나게 높다가 일본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일본은 가용 토지가 많지 않아요. 이 화산섬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죠. 희소하죠. 근데 너무 많이 올랐다가 지금 그 효과를 지금도 계속 치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 길게 보면 그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이게 비교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평균적인 월급쟁이가 그 월급을 가지고 얼마 정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나 이걸로 이제 지표로 비교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긴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위험하기도 하고 투자 수단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오로지 부동산. 그런데 이 다른 나라 아니 선진국들은 이 자본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채권도 뭐 하기도 하지만 주로는 주식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고 주식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면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많이 오르면 회사는 자본 조달이 쉽고 국부도 늘어나고 또 예를 들면 배당도 많이 받으니까 그 소비도 활성화되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주식시장이 제대로 이제 자리를 못 잡고 특히 주가 조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합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를 들면 지배권 남용, 회사를 분할을 해가지고 알맹이를 빼낸다든지 자회사 막 만들어가지고 뭐 이상한 거래, 부당 거래 해가지고 회사의 자산을 막 빼낸다든지 이런 게 너무 심하고 신뢰성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렇죠. 네. 공정성, 신뢰성, 투명성이 워낙 문제가 되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할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버리고 국장 탈출하고 그야말로 네. 해외 투자자들도 망설이고 네. 이러니까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시장이 소외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주가 순자산 비율이든 뭐 순이익 비율이든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다고요. 물론 여기는 이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죠. 이제 분단국가. 가끔씩 휴전선에서 막 부딪힐 것 같고 이러니까 이것도 역시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죠. 네, 맞습니다. 이걸 해결하면 저는 정말로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첫 번째가 부동산, 국가의 입장에서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그 쏠림 현상? 네. 이게 좀 완화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고 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쨌든 엄청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국민연금을 통해 국민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산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부가 늘어나겠죠, 전체로. 뭐 회사는 자본 조달이 쉬울 거고. 이래 좀 선순환이 된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배당금 소비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내수 시장도 활성화되고. 네.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저는 이 정부 당국자들이 주식시장을 왜 이렇게 방치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맞습니다. 너무 오래 방치가 됐고요. 노무현 정부 때 임기 시작할 때에 비해서 임기를 마치실 때 이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한 3배 정도 이제 지수 상승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제 횡보하고 있는 시장이고 우리나라 국민들 자산이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 중에서 부동산 자산 쏠림 현상이 정말로 심한데 이게 주식 시장은 오르지 않고 횡보하는데 부동산 시장만 오르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자산이 쏠림 현상이 심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